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진료나 조제 기록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 광고를 패러디하거나 공연 형식을 빌려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등 이색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 산업수도 울산의 태동과 재도약을 위한 17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거 배출되면서 변호사 업계가 취업난에다 치열한 수임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로 낮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특히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예방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른바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일부 병의원이 진료비 내역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김모 씨는 최근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찾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12월 집 근처 병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진료비 26만 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남편 진료비 4만 3천 원도 빠져 있는 등 누락된 진료비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해가 프린트를 하는데 거기서 누락시키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떼면은 전에 이렇게 감소 서비스 안 할 때 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일부 병의원에서 의도적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진료비 내역을 올리지 않거나 갖가지 이유로 신고를 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고 못하겠다. 필요한 사람 없어 떼거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는 저는 미용, 건강보험 이런 것도 있고 지역가면 빼도 되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처럼 의료비 등록을 누락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항의 전화를 계속 하시면 그쪽에서 불편을 우리한테 내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일이 병의원을 찾아가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등록 의무화와 처벌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4.11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 후보들이 이색 선거전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여성층을 겨냥해서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선호석 기자입니다. 강길부 의원이 모 신용카드사의 TV 광고를 패러디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울산의 명소 10여 곳을 촬영해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18일 개시 이후 조회 건수 4,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송철호 예비후보가 지난 9일 개최한 북심포니입니다. 기존 출판 기념회의 딱딱한 틀을 깨고 가족의 노래 공연과 좌담 그리고 지인들의 솔직 담백한 뒷얘기들이 어우러져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진석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모아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바람 우체통을 기획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만나는 유권자들이 바람 엽서를 통해 보내준 글들을 각 분야별로 취합하고 건수가 많은 요구안부터 먼저 공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이와 같이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홍보 전략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한나라당 공천과 직결되는 중앙당 여론조사가 일주일간 실시됩니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주 당무감사 내용과 함께 비대위가 발표한 현역 의원 25% 공천 탈락을 위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예산 확보 성과 등을 부각시키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남구 갑과 동구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남구갑의 부당 입당과 관련한 조사를 주말까지 계속한 뒤에 다음 주 초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선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구도 노옥희, 이윤주 두 후보가 당원 투표 참여 비율 10%에 대한 이결을 좁히지 못해 4, 5일 정도 더 시간을 두고 경선 방식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서 울산박물관 특별전시회가 언론에 먼저 선보였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산업수도 울산의 태동과 재도약을 위한 17개 행사가 펼쳐집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공업센터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읽은 울산공업센터 지정선언문과 기공식 치사문이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고유 모델인 포니도 고향 울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79년 제작된 이 차량은 아직 운행이 가능하며 울산박물관이 5천만 원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이 밖에 울산의 근대화 과정을 담은 사진물과 근로자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작품 80여 점도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공업도시로 살아온 50년간의 울산의 이야기를 울산 공업, 울산 사람, 울산 문화, 울산 미래의 어떤 다양한 코너로 구성을 해서 기념주간 첫날을 맞아 이곳 공업탑에서 조국 근대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울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제2선언문비 제막식도 열립니다. 가난 극복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던 50년 전 선언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영구 보존이 가능한 마천석과 거창석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UBC 울산방송도 역사적인 기념주간 첫날을 맞아 제2선언문비 제막식이 열리는 공업탑 현장에서 프라임 뉴스를 진행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한편 뮤지컬 미스 사이공 울산 무대를 앞두고 프레스데이가 열렸습니다. 시공을 뛰어넘는 작품성과 스케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기에 더욱 애절한 사랑 이야기. 17살짜리 연약한 소녀에서 강철 같은 어머니까지 보편성을 담은 스토리에 입체감을 주는 것은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스탠포드 의대 재학 중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마이클 리와 한국 초연 오디션에서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킴 역을 맡은 김보경 씨가 실력파 주인공으로 울산 무대에 오릅니다. 물론 크리스와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하면서 느꼈던 건 모성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Tragedy in what you see. It's real life, so you're going to see happy moments, you're going to see passionate moments, you're going to see extremely loving moments.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컨셉으로 사용했던 음악도 드라마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대중성과 작품성이 더해져 세계 4대 뮤지컬이라는 미스 사이공은 스케일에서도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울산 공연의 제작비만 무려 15억 원. 런던 오리지널 무대를 되살리기 위해 현지의 감독급 연출자 5명이 합류했고 컨테이너 트럭 17대 분량의 무대 세트가 투입됐습니다. 뮤지컬계의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스 사이공, 오페라 유령, 캐츠, 그리고 레미제라블이라는 4가지 작품을 4대 뮤지컬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작품들은 앞으로 100년이 흘러도 지금 세대와 그 교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울림을 미스 사이공 울산 무대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늘 저녁 첫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CCTV가 그물망처럼 설치돼 있습니다. 부녀자에게 강도짓을 한 30대가 붙잡혔는데 범행 이후 15분 동안 무려 20대의 CCTV에 찍혔습니다. 용의자의 동선, 조윤호 기자가 CCTV와 함께 추적했습니다. 귀갓길 부녀자를 뒤쫓아 원룸에서 강도짓을 한 용의자입니다. 훔친 지갑을 들고 황급히 범행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2분 뒤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랭랑 치는 모습을 은행 감시 카메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 CCTV가 택시 타는 용의자를 잡아냅니다. 택시의 동선은 방범용 CCTV가 파악했고 차에서 내려 신호등을 건너는 장면은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담당했습니다. 이후 현금을 인출하고 훔친 돈으로 물건을 사는 모습은 편의점 CCTV의 몫이었습니다. 범행 이후 불과 15분 만에 용의자의 모습이 CCTV 20대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CCTV 100대를 분석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달아난 용의자를 결국 붙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CCTV를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그 도주하는 장면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용의자가 얼굴이 나오는 CCTV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물망처럼 촘촘히 깔린 CCTV. 범죄자가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고용과 산재보험료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간부 등 직원 6명이 파면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불구속 기소된 직원 5명은 일단 직위 해제하고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로부터 부정청탁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58개 업체 명단을 넘겨받아 추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열흘에 한 번꼴로 불이 나고 화재의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 등 인적 요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국가산단에는 평균 9.7일에 한 번꼴인 188건의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으며 3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안전관리 부주의와 조작 미숙, 노후 전선 방치 등 인적 요인이 81%였고 계절별로는 봄과 여름에 71%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도 치열한 수임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울산의 한 법무법인에 취업한 정선희 변호사. 는 경쟁을 시키려고 하시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채용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연수생들이 예년보다 좀 더 취업하기가 힘든 현실이 아닌가. 정 씨처럼 사법연수원 출신은 그나마 취업이 되고 있지만 로스쿨 출신들의 취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배출되는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가운데 75%인 1,125명과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군 법무관과 판검사 300명을 제외한 700명을 합치면 1,825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을 희망한 법률사무소는 단 2곳뿐.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곧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지만 로스쿨 출신은 6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취업 대신 개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업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수임료 저가 경쟁이 약간 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로스쿨 변호사들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저가 경쟁이 본격적으로 아마 불을 붙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울산에 개업한 110명의 변호사 가운데 일부는 사건 수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요구하는 기업체 준법 감시인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고서는 대량으로 배출되는 변호사의 취업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올 설을 앞두고 지역에서 판매된 온누리 상품권은 36억 1천만 원어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추석 때 46억 원보다는 10%가량 줄어든 수치지만 예년 설에 비해 전통시장의 평균 매출은 2~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부터 북구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재판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북구청은 자전거 사고로 재판을 받을 경우 2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전거 사고로 숨지거나 사고에 따른 벌금을 받을 경우 각각 4천만 원과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부상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